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158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693번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핀셋을 고르라고 합니다. 핀셋은 쇠로 만든 작은 집게를 말하죠. 1번은 가위이고요. 2번은 포크, 3번이 핀셋이고요. 4번은 음식을 집는 집게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94번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탈 것들이나 기계, 악기 등은 대로 셉니다. 차가 2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95번 김흥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도로가 있고요. 그 도로의 위에 문이 있네요. 여기는 고속도로 출입구입니다. 고속도로 출입구를 톨게이트라고 하지요. 자동차가 톨게이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696번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무언가를 담을 수 있도록 안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밥이나 반찬을 담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2697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서울행 버스표가 전부 땡땡 됐어요. 그럼 다른 교통편을 알아볼게요. 버스 말고 다른 교통편을 알아보는 것을 보니 버스를 더 이상 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표가 전부 팔려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물건이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팔려서 동이 난 것을 매진이라고 합니다. 서울행 버스표가 전부 매진됐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2698번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김 과장님께서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다음 달에 차장으로 땡땡 하신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여러분이 푼 답을 보니 4번 퇴직이라고 하신 분이 많았는데요. 퇴직이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만둔다고 해서 다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문제의 내용에서 과장, 차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의 높고 낮은 위치에 대한 말입니다. 과장님이 다음 달에 차장님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직무상의 위치, 즉 직급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승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진급이라고도 하죠. 보통 진급의 순서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사장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더 높은 자리로 가게 되었으니 기분이 좋은 것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2699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눈이 녹아서 도로가 땡땡땡땡땡. 운전을 할 때 빨리 달리지 말고 조심하세요. 눈이 녹은 후에는 도로가 물이나 얼음 때문에 질척질척하고 매우 미끄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과속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700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경험이 땡땡땡땡땡 일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답을 2번이라고 하신 분이 많았는데요. 문장의 속뜻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2번에 무엇 하도록 이라는 말은 목표나 방향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경험이 많아지도록 이라고 하면 경험이 많아지는 것이 목표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경험이 많아지도록 이라는 말 뒤에는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다 라고 예상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험이 많아지도록 일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지도록 일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는 매우 어색한 문장입니다. 1번 많거나의 무엇거나는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을 나란히 놓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많거나 적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는 어색합니다. 4번 많고의 무엇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단순히 나열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경험이 많고 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도 들어가면 어색합니다. 3번 많을수록의 무엇수록은 어떠한 일이 점점 더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많이 먹을수록 살이 더 찐다 처럼 사용할 수 있죠. 경험이 많을수록 일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701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제철에 나는 땡땡땡 과일을 먹는 것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제철이라는 말은 알맞은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계절마다 그 계절에 따라 그때그때 수확되는 시기가 맞는 과일을 제철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채소나 과일이 시들거나 상하지 않고 상태가 좋은 과일이 나오겠죠. 그것을 신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2702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우유를 얻기 위해 소를 키우는 시설을 땡땡땡이라 합니다. 보기를 볼까요? 1번 목장은 풀이 많은 넓은 땅에 가축을 기르는 농장을 말합니다. 주로 우유를 얻기 위한 낙농업을 하는 농장을 말하죠. 2번 외양간은 작은 농가에서 말이나 소를 한두 마리씩 기르는 축사를 말합니다. 3번 양돈장은 돼지를 기르는 곳을 말하고요. 4번
양계장은 닭을 기르는 곳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03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가의 질문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나의 대답에 어디서 라는 장소에 대한 말이 있는 것을 보니 장소에 대한 것을 물어봤겠죠. 어디서 왔냐? 즉 생산지가 어디냐고 물어본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2704번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표지를 보니 취급주의, 세워서 배송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모니터 깨짐 주의, 절대 던지지 마세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기 표시와 비슷한 모양을 보고 감전사고라고 생각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물건이 깨지거나 망가진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절대 던지지 말라는 말은 충격에 약해서 깨지기 쉽다는 뜻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705번 문제가 오늘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바른 문제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6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왼쪽에 주의 표시가 있는 그림을 보니 기계가 작동 중인데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하면 매우 위험하지요. 작업 중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일을 하려면 작업을 잠깐 중지하고 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07번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광고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하숙집에서 사람을 구하는 광고이네요. 보기를 볼까요? 1번 서울대학교에서 차를 타고 5분이 아니라 걸어서 5분 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이 아닙니다. 2번 방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답이 아닙니다. 3번 한 달에 35만 원은 맞지만 식사는 아침과 저녁만 제공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4번 학생과 외국인은 우대사항입니다. 환영한다고 쓰여 있네요. 당연히 외국인도 하숙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08번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니 두엔 씨가 졸업식인데도 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기억 뒤의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졸업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앞의 문장의 이유, 즉 왜를 설명해 주기 위한 접속어가 들어가야겠죠. 정답은 4번 왜냐하면입니다. 2709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설명서, 안내 책자, 표지판, 간판은 모두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2710번인데 2800번으로 잘못 나왔네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쓰레기로 더럽다. 반대되는 말을 찾으려면 깨끗하다가 답이겠지만 여기서는 비슷한 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이번 주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시다. 내일 159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